경제학과 가면 돈 잘 버는 방법 가르쳐 주겠지? 경제학과니까 이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과 재학 중인 2학년 이호균이라고 하고 저도 역시 경제학과 2학년 재학 중인 강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경제학과에 대해서 모르는 점이 아주 많으신 우리 고등학생 분들을 위해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의 모든 것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경제학은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한 문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첨언을 하자면 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최선의 선택을 만들 수 있는지 끊임없이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죠. 기준금리를 이제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 아니면 인하하겠다, 단순히 그거 하나만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따라서 가계 소비나 아니면 기업의 투자가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증적인 분석을 하거나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학과 경영학의 차이에 대해서 진짜 많은 고등학생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둘이 이름도 비슷하고 뭔가 같을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학문입니다. 경제학은 실생활에서 쓰이는 투자 등을 배운다기보다는 전체 효용을 어떻게 극대화시킬지 이 시장 경제의 원론적인 부분을 다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수학을 굉장히 많이 배우는데 이러한 수리적 모델을 이용해서 각종 경제 현상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경제학의 최종 목표입니다. 간혹 이제 경제학과 가면 돈 잘 버는 방법 가르쳐 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분들이 있는데 경제학은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학문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수학을 이용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석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학을 되게 많이 배워요. 미적분, 행렬, 미상수학, 활용대 수학 등 수학과처럼 깊게 공부하는 건 아닌데 이런 개념들을 복합적으로 다 사용해서 어떤 문제 상황이 있으면 어떤 수학적인 도구를 갖고 와서 이 현상을 분석할 것인지 수학적인 도구를 활용해서 접근하는 것을 이제 배우는 것 같아요. 경제를 통해서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것을 정책으로 재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면 경제학과를 선택하시는 것이 맞고요. 나는 창업이나 투자 등에 관심이 있고 돈을 실질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경영학과를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만의 강점이라고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BK21이라고 정부에서 대학원 육성이나 석사,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한테 연구비를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연구 프로젝트에서 일정 부분에서 어떤 도움을 준다던가라는 식으로 정부에서 되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게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만 장점인 것 같고 다양한 분야의 선배님들이 있다는 점, 그런 것들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목과 커리큘럼은 이 표를 보시면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1학년 때는 경제원론과 경제원론2라는 경제학의 아주 기본적인 과목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이 경제원론 1과 2를 조금 더 심화적으로 접근하는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 배워요. 미시와 거시는 경제학의 두 뿌리라고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배우는 모든 과목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4학년 때는 이 해당 이론들을 조금 더 심화적으로 접근하는 계량 경제학과 같은 학문을 배웁니다. 그러면 1, 2학년 어쨌든 지금 다녔을 때 제 기억에 남는 과목이나 아니면 어려웠던 과목? 나는 일단은 제일 어렵고 기억에 남는 거는 경제 수학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 아무래도 나는 문과다 보니까 수학을 이렇게까지 깊이 한다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굉장히 심화적으로 접근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 경제 수학 저도 이제 작년에 이제 수강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전공책 밑줄 그어가면서 하는데 이게 좀 저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 활용되는 분야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경제 수학, 경제 원론 이런 내용이 바로 실생활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기초적이고 그리고 약간 가정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다고 가정하자 하고 문제를 푸는 형식이 되게 많기 때문에 1, 2학년 때 배운 내용 가지고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3, 4학년쯤 되면은 현실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재정학 아니면 조세론 같은 경우도 경제 정책을 좀 더 실증적으로 분석해서 이게 어떻게 국가에 도움이 되고 가계 소비나 아니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지, 세율을 얼마나 좀 일정하게 조절하면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등 이런 것들이 이제 3, 4학년 때 가면은 좀 1, 2학년 때 기초적인 좀 수학적인 도구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익히고 나면은
바로 응용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좀 더 나아가서 학교에서 만약에 경제 과목을 배우신다면 경제 과목 당연히 열심히 듣는 거를 추천드리고, 사회 과목 같은 경우도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단순히 그 분야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하고 얼마든지 엮으려면 엮을 수가 있어요. 사회 과목을 좀 열심히 공부하셔서 경제학을 좀 더 다양한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조금 기르셨으면은 되게 나중에 대학교 와서도 경제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과목을 공부하실 때도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균 씨가 아까 설명하셨듯이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이거 하나로 끝나는 학문이 아니고 다른 학문들에 굉장히 연계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공부하실 때도 뭔가 경제학적으로 사고하시는 그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학과 졸업 후 진로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를 꼽자면은 행정고시 재경직 또는 로스쿨, 연구직 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취업 루트로 간다면 투자은행이나 한국은행, 금융공기업과 같은 증권 금융 계열의 취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CPA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은 것 같아요. 경력개발센터에서 이제 취업 설명회를 되게 많이 열어주세요. 아니면은 아예 학교 측에서 그쪽 분야에 계신 선배님들을 모셔와서 자소서를 이제 참석해주거나 자소서를 컨설팅 아니면 면접을 좀 대비를 도와주신다거나 약간 그런 쪽으로 되게 도움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일단은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제 주변에는 다 하지 않나요? 제 주변도 다 해요. 제 주변도 다 네. 하고. 그냥 경제학과 아니어도 그냥 안 하면은 요즘에는 그냥 밥 먹을 때도 막 다 아침에 주식 얘기하고 맞아. 코인 얘기하고 막 그런 편이라서. 근데 이거는 딱히 과가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는 최근에 그 주식이랑 코인이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계속 그것 때문에 아마 많은 대학생들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경제학과다 보니까 조금 더 하려고 하는 경향은 네네.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경제학과니까 이 정도 주식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성향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우균 씨도 코인 저 하신다면서요? 코인은 접었어요. 코인은 이제 좀 접었고 이제 그때 좀 약간 한번 호되게 맞아서 그나마 좀 주식이 조금 저한테 맞는 것 같아서 주식 조금 코인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학과 분위기는 개인주의가 조금 강해요. 다 같이 모여서 막 뭔가를 하기보다는 혼자서 하는 시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약간 개인주의가 좀 강하고, 남녀 비율도 최근 들어서 약간 좀 여자가 조금 더 많아지겠는데 그래도 한 6대4? 남자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학구적인 분위기가 좀 강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연락 애들한테 해보면은 다 공부하고 있다거나 약간 놀자판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여기 경제학과 오기 전에 그 진학 전문 선생님께서 경제학과는 조금 좀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살짝 매니아틱한 기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그게 막 그게 틀린 말도 아니에요 보면은. 추천 도서를 말씀해 드리자면 저는 우선 제가 고등학생 때 읽었던 책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우선 저는 가장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맨큐의 경제학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 경제학 책을 보면은 거의 1000페이지 정도 돼요. 1000페이지, 1500페이지 막 굉장히 위압적이에요, 비주얼이. 제가 이 책을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이 맨큐의 경제학과 오면은 1학년 때 이것을 전공책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뭐 다 숙지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한 번쯤 읽어보고 오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경제학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은 진짜 다 들어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 나는 더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책이 가장 스탠다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렵지 않나요? 대학생인데도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제 말은 막 이걸 공부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네, 경제 학사가 어느 정도로 이제 연계가 되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약간 아예 관심이 없는데 그냥 이 책을 딱 읽으라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읽고 나시면 되게 경제 학사가 머릿속으로 쫙 잡히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 맨큐나 죽은 경제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심화적인 내용을 다뤄요. 아무래도 그래서 나는 경제학이 완전 처음이고 문외한인데 뭔가 진짜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라는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는 경제학의 정말 입문적인 내용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에 관심이 있으나 도저히 감을 못 잡겠다 하시는 분은 이 책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분야별로 약간 동아리, 자치단체들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과 동아리뿐만 아니라 뭐 중앙 동아리도 되게 많이 해요. 아니면 뭐 연합 동아리? 딱히 뭐 국한되어 있는 활동은 없는 것 같고 학회 되게 많이 하는 편이죠. 저도 이제 가치 투자 학회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경제학과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살린 학회에 많이 가입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 강의 안 듣고 학회 보고서만 막 짜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막 학회 활동만 그냥 한 일주일 내내 해가지고 막 기말고사도 그냥 버리는 식으로 네? 하면 이건 모함입니다. 옆으로 저는 멀티태스킹을 하는 거죠. 학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좀 적당하게 강의도 열심히 들으시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다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희석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있었던 거 고등학생 때 나는 경제가 진짜 재밌었어. 1학년 때 그 학교에서 경제 수업을 들었는데 나는 그때 정말 경제에 대해서 아는 게 진짜 하나도 없었는데 듣고 보니까 뭔가 할만하구나, 재밌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아는 게 일단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냅다 도서관 가서 국부론 읽었어. 나는 책이나 이런 건 원체 안 봤고 뭐 노는 거 좋아해가지고 너무 놀기만 할 양심이 없으니까 이제 영화를 좀 이제 찾아보게 했는데 그때 이제 빅쇼트라고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기도 했고 거기에 그때 그 영화가 알고 보니까 15세가 아니라 18세였어. 고등학생 때 그런 영화 봐도 됩니까? 나는 이제 학습적 의도로 본 거니까 이거 안 되겠네. 보면서 이래서 금융 위기가 터졌구나. 그런데 일단 중학생일 때 딱 그거 보면서 약간 좀 충격을 좀 받아가지고 와 저렇게 돈을 버는구나. 저렇게 좀 세상을 읽으면 돈이 들어온다. 약간 야망이 있었군요. 부자가 되고 싶은 중학생 때 약간 야망이. 그걸 좀 꿈꾸고 어. 그래서 영화가 재밌는 거야. 영화가 재밌어가지고 이제 그거 관련된 영화 찾아보니까 뭐 경제 위기 관련된 영화가 되게 많이 있었어. 그래서 그거 좀 찾아보면서 좀 재미있네? 약간 하면서 경제학과에서 약간 좀 그런 분석적 툴을 배우는 게 좀 멋있을 것 같아가지고 멋있어 보이지. 근데 멋있어. 직접 하면은 또 다르지. 멋있어 보이는데 약간 와서 멋있진 않구나. 약간 그걸 좀 알았는데 근데 고등학교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을 갖고 온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들어왔어. 너도 수시로 들어왔어? 나도 이제 학종. 나도 학종으로 들어왔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전 좀 배워보자 싶어서 그 동아리에 경제학 부서가 있어. 거기서 활동을 했어. 경제학 도서 같은 거 읽으면서 뭐 독후감도 쓰고 같이 스터디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활동을 했었고 그 스토리를 만드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 활동으로 끝내지 않고 거기서 파생되는 활동을 연관돼서 이렇게 쭉쭉 이어가는. 이거에서 끝나지 않고 관련된 책을 더 읽고 자율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계속 가지를 뻗어 나갔던 것 같아. 그리고 아무래도 학종이 이런 뭐 비교과 활동이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신이잖아. 그치. 솔직히 내신이 안 좋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거든. 일단 내신이 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맞아. 활동들이 좀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 맞아. 근데 이제 경제학과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이 경제랑 수학이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 나도 이제 경제랑 수학은 당연히 좀 우선순위로 넣어서 그걸 좀 열심히 좀 했던 것 같고 중점적으로 좀 했던 건 약간 우리는 학교 밖에서 좀 뭔가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경제학, 경영학 관심 있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그리고 심지어 고등학교에서도 경제학 지식을 뭐 알려주는 게 없잖아. 안 알려주는 게 많으니까 우리가 약간 거기서 영어로 뭐 초등학교나 이런 좀 어린 친구들한테 이걸 좀 지역 도서관에 가서 뭐 지역 봉사를 하자 약간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이제 지역 도서관에 이제 계속 연락 돌리면서 그냥 경제와 영어와 봉사 좀 다 엮어가지고 나는 뭐 자소서나 아니면 뭐 세특할 때도 뭐 경제도 했고 영어도 했고 봉사도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되게 그냥 압축적으로 좀 되게 많은 걸 좀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진짜 나는 경제학과 갈 거야 하고 1, 2, 3학년 내내 경제로 도배를 하는 건 좀 진짜 너무 위험한 생각이야. 왜냐하면은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대학에서도 너무 하나만 파는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아. 되게 많은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여지를 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정말 다양한 과목들을 하되 대신에 그 과목들을 조금 경제학적인 인사이트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 경제학과를 흔히 이제 문과의 꽃이라고들 합니다. 아무래도 인문계 계열 전공이기는 하지만 수학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시되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매력적인 학문이고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밝은 전공입니다. 하지만 이 경제학에 필요한 어떤 적성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취업 잘 되고
뭔가 돈 잘 벌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경제학과를 지원한다면 진학 후에 적성에 안 맞으실 수 있어요. 따라서 이제 저희가 계속 설명해 드렸던 수학을 좋아하고 현상을 논리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하는데 흥미를 느끼시는 학생이라면 정말 와서도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나중에 고대 정경관에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경제가 좀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광범위하거든요. 경제학과에 맞다 해가지고 반드시 뭐 어떤 연구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분석을 하거나 뭐 애널리스트가 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경제라는 학문이 이게 되게 다양한 산업군하고 다양한 학문에 되게 두루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학문이에요. 나중에 내가 뭐 경제학뿐만이 아니라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도 이 경제학 쪽 지식이나 아니면 경제학 쪽 사고 과정, 약간 합리적인 답안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약간 경제학과에 오시면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은 어떤 분야를 좀 관심이 있어 하는지 모르지만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분야를 위해서 또 경제학과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제학을 좀 공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지망하시는 모든 학생분들 나중에 꼭 학교에서 같이 수업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